인생은 무엇을 얻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둔 순간 평온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조용히 스며들어 습관처럼 마음에 들어와 생각을 흔들고 기준을 흐리고 결국 내 삶의 중심을 빼앗아가는 사람. 사람의 문제는 언제나 처음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웃음 속에 칼날을 숨기고 도움 속에 욕심을 감춥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을 사귐은 서두르지 말고 오래 살피라. 처음엔 따뜻해 보였고 말도 잘 통하는 듯했고 인연인가 싶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내 생각을 대신하고 내 마음을 흔들며 조용히 내 시간을 삼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 한 명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이 한 가지만 분별해도 평안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오늘은 가까워진 순간 이미 늦어버리는,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정약용의 통찰을 빌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빨리 친해지려는 사람. 처음부터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대체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하고 운명을 말하며 금세 마음을 터놓자고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천천히 자라고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깊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건너뛰고 단숨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꺼내게 되고 비밀을 말하게 되고 하루가 다르게 정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린 처음부터 잘 맞았어. 이런 사람 또 없어. 내 얘기는 아무한테도 안 했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고맙고 든든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대체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귐은 서두르지 말고 오래 살피라. 목민심서. 왜일까요? 사람은 천천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투가 아니라 일상 속 선택에서, 감정이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옵니다. 빨리 친해지려는 사람은 그 과정을 생략하려 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귀찮아하고 경계를 넘는 속도로 마음을 열라고 압박합니다. 처음엔 내 편 같고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내 감정이 그 사람의 기분에 묶이고 내 시간이 그 사람을 위해 흘러갑니다. 내 선택이 줄어들고 내 생각이 흐려지고 내가 나인 이유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때 드는 감정은 이상함이 아니라 미안함입니다. 거절해야 하는데 왠지 미안해서 못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자, 조금만 들어주자, 조금만 시간을 내주자. 하지만 그 조금이 쌓이면 내 일상이 흔들리고 나의 평온이 먼저 사라집니다. 혹시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 너무 빠르게 당신 곁으로 들어왔다면 한 걸음 물러서 조용히 지켜보세요. 어떤 관계는 멀어져야 비로소 정상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거리두기가 있어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은 천천히 기다립니다. 빠르게 붙는 관계보다 천천히 스며드는 인연이 오래 머물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진짜라면 당신 곁을 조용히 지킬 겁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지만 진짜 사람은 시간 속에서 스스로 증명됩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어보세요. 나를 위한 관계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2부. 늘 비교하며 마음을 흔드는 사람. 사람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곁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말을 건네는 순간부터 조용히 마음을 흔들고 나를 남과 견주게 만들며 평온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는 대부분의 것들을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자녀가 어떤지, 집은 어떤지, 사는 곳은 어디인지, 차는 어떤지, 여가 시간은 어떻게 쓰는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비교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대화처럼 들리지만 그 말은 조용히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기쁨이 줄고 가치가 흔들리고 평온이 사라집니다. 저 집은 벌써 준비했대. 그 사람은 이젠 여유롭다더라. 다들 그렇게 산다더라. 말은 사실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엔 대개의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길을 걸어도 결과는 모두 다릅니다. 걸어온 시간도 견뎌낸 일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은 늘 견주고 재고 순위를 매깁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헤아림에 남과 견주지 말라. 여유당전서. 왜일까요? 비교는 성장을 돕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다 보면 처음엔 그냥 듣는 정도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낯선 불편함이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걸어온 길이 부정당한 듯 느껴집니다. 나는 뭐라고 살았나?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비교는 남의 성공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삶을 흔들기 위한 말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만 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고 불안만 심어놓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함께 걷는 동료가 아니라 내가 멈추는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머물면 무기력해지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나는 뒤처졌어. 이런 마음이 조용히 스밉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속도와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남을 통해서만 자신을 확인하는 마음은 언제나 가난합니다. 그 빈자리를 타인의 삶으로 채우며 조용히 주위를 흔들고 함께 있는 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은 누구보다 귀합니다. 그저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피어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당신만의 기록입니다. 누군가 그걸 하찮게 만들려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답이 보입니다. 아끼는 사람이라면 비교로 흔들지 않습니다.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기쁨은 함께 기뻐하고 아픔은 함께 견디며 좋은 소식에는 축복을 보냅니다. 진짜 마음은 당신을 통해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어 보세요. 함께 있을수록 불안하고 초라해지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당신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처음부터 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엇비슷해 보여도 삶은 모두 다르고 행복의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당신의 길을 믿어주세요. 비교가 아닌 응원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오래 함께하는 귀한 사람입니다. 3부. 작은 부탁에서 시작해 점점 더 요구가 커지는 사람. 처음엔 너무 사소해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잠깐 통화만 받아달라. 문서 하나만 확인해달라. 시간 되면 동행만 해달라. 그 부탁이 쌓이면 금세 성격이 바뀝니다. 기대가 되고 당연함이 되고 마침내 의무가 됩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작게 시작하는 법을 압니다. 부담을 줄여 보이게 하고 호의를 이끌어낸 뒤 그 다음을 준비합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말하지만 곧 말투가 달라집니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부탁해요. 그 일은 당신이 더 잘하잖아요. 거절하면 분위기가 서늘해집니다. 서운함을 드러내거나 미묘한 눈치를 주고 결국 죄책감을 끌어올립니다. 나도 부탁하기 싫었어. 네가 아니면 안 돼. 이번만 도와줘. 하지만 그 이번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욕심은 처음엔 작아 보이나 마침내 사람을 삼킨다. 정약용, 여유당전서. 맞습니다. 욕심은 언제나 작게 시작합니다. 부탁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입니다. 받아줄수록 커지고 용인할수록 경계가 흐려집니다. 처음엔 남의 일이었는데 어느새 내 일처럼 붙잡고 있게 됩니다. 내 일정이 바뀌고 내 계획이 미뤄지고 내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됩니다. 이 관계의 신호는 분명합니다. 도움을 준 뒤에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뒤늦게 허기가 몰려오는가? 편안함이 없다면 그건 나눔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고마움이 없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사용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말의 순서를 바꿉니다. 괜찮다면 부탁할게요. 가 아니라 부탁했으니 괜찮지? 이미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시간의 점유입니다. 처음엔 10분, 다음엔 반나절, 그 다음엔 당신의 주말과 휴식까지 스며듭니다. 반대로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땐 연락이 잘 닿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사정이 있다는 말로 균형을 흐립니다. 이런 상황에선 경계가 필요합니다. 차갑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번에는 함께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챙겨야 할 일정이 있어서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계를 지키는 태도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짧은 한 문장입니다. 도움의 조건도 명확히 하세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음은 없는지. 만약 반응이 서운함과 압박이라면 그 답이 곧 관계의 실체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 한계를 존중합니다. 거절에 보복하지 않고 경계를 요구로 바꾸지 않습니다. 호의는 계속 줄수록 더 깊어져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선 하나를 그어보세요. 내가 감당 가능한 만큼,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 그 선이 당신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대신 이런 기준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받은 뒤에도 편안한가? 거절해도 존중하는가? 다음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 세 가지의 아니오가 이어진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시간은 누구의 기대를 메우는 그릇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채우는 첫 번째 자원입니다.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 점점 커지는 요구 앞에서 오늘 여기서 멈추세요. 멈추는 용기가 당신의 평온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4부. 감정으로 조종하는 사람. 사람을 가장 깊이 묶어두는 끈은 말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눈물 한 방울, 미안하다는 표정 하나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배려하고 이해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 참 세심하고 따뜻해 보입니다. 내 기분을 잘 알고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해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경계가 조금씩 풀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관계의 중심에 상대의 감정만 남아 있습니다. 내 기쁨, 내 고민, 내 선택보다 상대의 감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너 정말 나를 생각하는 거 맞아? 스스로 피해자가 되고 나는 어느새 가해자가 됩니다. 실수하지 않았는데 죄책감이 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을 속이지 말라. 여유당전서. 겉보기엔 다정함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조종을 보라는 뜻입니다. 감정으로 조종하는 사람은 차가운 말보다 따뜻한 말이 더 무섭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탁을 할 때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안함을 자극합니다. 너밖에 없어. 너라서 말하는 거야. 내가 거절하면 이 관계가 무너질 것처럼 만듭니다. 도움을 줘도 고마움이 아니라 다음 요구가 돌아옵니다. 도와줄수록 죄책감이 깊어집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감정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기분이 앞섭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야. 난 그냥 서운했어. 이 한마디면 내 말은 힘을 잃습니다. 상대의 감정이 늘 우선이 되고 내 마음은 둘째가 됩니다. 조금씩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이 흔들립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의 기분에 눈치를 보게 되고 행동도 말투도 걸음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에 하루가 흔들리고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돌아보면 항상 내 마음이 더 많이 지칩니다. 처음엔 위로하는 듯 보였고 함께 있어도 든든한 줄 알았는데 나중엔 감정의 무게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감정은 공감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조용히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그들의 기준에 맞추게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누군가의 기분에 종속될 때 가장 빠르게 무너집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할 권리를 잃으면 이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꼬여버린 이 관계를 풀어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불편함을 눈치채는 순간 거리를 두는 것. 상대의 감정은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안전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말이 부드럽고 표정이 따뜻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이미 신호입니다. 감정으로 조종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한 말로 사람을 흔듭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 한 걸음이 경계를 세워야 할 순간입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는 일은 누구에게도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다정함 속에 의도가 보일 때 그 온기는 따뜻함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5부. 늘 상처만 말하며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상처를 꺼냅니다. 오늘도 힘들었고, 어제도 버거웠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마음이 갑니다.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 울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들어보면 문제는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계속 붙잡는 마음에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고 감정만 겹겹이 쌓여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지나치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병든 마음은 사람을 병들게 한다. 정약용, 여유당전서. 상처는 나누면 가벼워질 수 있지만 되풀이되면 마음을 갉아먹고 듣는 이의 기력까지 함께 쓰러집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고민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반복을 통해 감정만 이어가려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같은 슬픔을 되뇌고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말의 끝은 언제나 어쩌겠어, 달라질 게 없지. 듣는 마음만 점점 무거워지고 기운은 빠지고 숨이 답답해집니다. 이 관계의 진짜 문제는 상처가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정서의 흐름이 아래로만 향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위로였지만 나중엔 함께 가라앉는 늪이 됩니다. 도와주려 해도 다친 마음은 변화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난 원래 이래 해도 소용없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슬픔을 자기 집처럼 여기는 사람. 함께 있어도 온기가 돌지 않고 대화를 마치고 나면 허기만 남습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만남은 내 마음을 살리는가, 아니면 함께 잠기게 하는가. 상대의 상처가 내 마음에 달라붙고 생각이 흐려지고 삶의 자세가 느슨해지면 그 관계는 이미 위로를 넘어 침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함께 가라앉는 것이 배려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아픔을 나눠도 함께 일어서고 상처를 꺼내도 서로를 지켜줍니다. 계속되는 하소연 속에서도 어둠이 아니라 나아갈 길을 함께 보려 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조금이라도 넓힐 힘을 찾습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상처를 다루는 방식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은 천천히라도 빛을 향해 움직이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계속 같은 어둠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군가의 슬픔을 끝없이 떠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빛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미안해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살피세요. 위로가 아니라 소모가 되는 관계라면 조용히 거리를 만들고 다시 숨을 고를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당신의 평온은 지켜야 할 첫 번째 자리입니다. 사람 사이의 일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작은 부탁, 따뜻한 관심처럼 보였던 것들이 어느 날은 마음을 살리고 또 어느 날은 마음을 흔듭니다. 가까이 둬야 할 인연도 있지만 멀리 둘 때 더 빛나는 인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며 천천히 배웁니다.
누군가는 말이 따뜻해 보였지만 내 마음을 잠식했고, 누군가는 작은 부탁에서 시작해 서서히 내 삶을 침범했고, 또 어떤 이는 늘 상처만 말하며 함께 가라앉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조용히 불편했던 마음은 이미 신호였습니다. 내 마음이 알고 있었던 거죠. 관계에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이 주었나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다울 수 있는가. 그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눈치만 남는 관계라면 그 인연은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품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비정함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해야 합니다. 생각이 또렷해지고 숨이 고르고 다시 살아갈 힘이 나야 좋은 인연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평온은 누구에게나 맡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리이니까요. 우리 삶은 만남으로 흐르고 또 헤어짐으로 정리되어 갑니다. 합당하지 않은 인연을 억지로 품는 것보다 마음이 편안한 길을 고르는 것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사람을 살피는 일은 결국 나를 살피는 일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헤아리고 지친 나를 달래고 다시 걸음을 내딛는 것. 그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반드시 함께 걸어줄 좋은 인연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이 누군가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늘 평안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 평온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또 다른 인연을 따뜻하게 품어줄 힘이 됩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는 당신이 참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 든든합니다. 이 여정을 같이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한 걸음 더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